2004년 5월 24일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70일 된 아기를 안고 산책하던 20대 여성이 돌연 실종됐습니다. 엄마도 아기의 행방도 찾지 못한 채 20일쯤 지났을까. 강원도 미시령 고개를 넘던 한 신만이가 어떤 포대자루를 발견합니다. 이 자루 안에는 타살 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20일 전 평택에서 실종된 젊은 주부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이 여성을 죽였을까요? 엄마와 함께 있던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영아 납치, 친모 살해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딱 들으시고도 이거 그거 하면서 지금 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자, 경기도 평택에서 2004년 5월 24일 20대 여성 아기 엄마가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이때가 2004년 5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고 또 시신이 발견됐던 그 달 6월에는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이 워낙 그 국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막 이런 사안들 때문에 사건 기사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런 어수선한 때였어요. 먼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상태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죠. 네. 2004년 5월 24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생후 70일 된 아기를 안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여성을 뒤에서 차 안으로 세게 밀어넣어서 아이와 함께 납치했습니다. 얼마 안 가 납치범들은 아기를 다른 남성에게 넘겼고 강하게 저항하는 아기 엄마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시신을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산중에 암매장했고요. 이 시신은 20일 뒤 산길을 걷던 신만이에 의해 우연히 발견됩니다. 자, 아이를 왜 납치한 겁니까, 아이를? 정말 이게 사건이 처음 끝까지가 정말 납득이 안 와요. 하나도 납득이 안 가요. 예. 처음에 30대 여성이 심부름센터의 사람에게 갓난아기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심부름센터 직원이라는 사람이 갓난아기를 찾으려고 우연히 주택가에서 산책하고 있는 이 피해자 여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남하고 친구한테 돈 1,500만 원을 주고 납치조를 꾸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성을 납치한 다음에 이게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아기는 뺏어서 그 의뢰를 했던 여성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다시 사건을 돌아봐도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애를 하나 진짜 영아를 구해달라 이런 의뢰를 받고 저짓을 했다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이게 2004년이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안 된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예. 근데 2003년 3월 달에 이 서울 중화동의 그 한 나이트 클럽에서 이 재력가 최 씨를 만난 그 38살 이 김모 씨 여자애죠. 근데 이제 그 같은 해 올해 그 김 씨가 가출을 하고 난 뒤에 최 씨한테 자기 임신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요구를 해서 11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죠.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그 폭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절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바로 심부름센터에다가 찾아가가지고 신생아를 주게 되면 착수금 4천만 원에 추가적으로 성공할 때 3천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7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출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받았던 그 출산 경비를 가지고 남의 애를 데리고 올 그럴 그 업무를 꾸몄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맨 처음 여성 김 씨가 심부름센터의 정 씨에게 신생아를 한 명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의뢰를 받은 정 씨가 자신의 처남과 친구를 끌어들여서 3명 일당을 만들고요. 이 3명 일당이 고 씨의 아기를 납치해서 고 씨는 살해하고 아기를 김 씨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잣집 아들을 만났어요. 혼전 임신을 핑계로
그 남자 아들이 5살 연하입니다. 혼전 임신을 핑계로 그 연하남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구해와야 이제 당신 아들이다 딱 네.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미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데려와 하면서 심부름센터에. 근데 이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의 끝은 이 여성이 이미 일남일녀를 둔 유부녀입니다. 어쩜 좋아. 90년도에 결혼했고요. 결혼 13년 차의 여성이었는데 지금 뭐 일단 그 본인 가정에 대해서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던 차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 재력가 최모 씨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하객이 참석했겠죠. 하객에 참석을 했던 사람은 아까 아이를 납치하라고 의뢰를 받았던 심부름센터 정모 씨한테 뭐 여러 가지 역할 대행도 시켰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남자 쪽 집안에서 이 결혼을 처음에 반대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손이 귀한 집이라고 이제 아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애 임신했는데요라는 한마디에 이제 결혼을 이제 찬성하게 된 거고요. 이제 친구 집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와서 내가 원정 출산 갔다 왔어요. 아이는 신생아라 지금 비행기 탑승이 좀 어려워서 외삼촌이 좀 나중에 데려올 거예요.라고 속이고 아까 그 21세 고 씨의 아들을 자기 자신인 것처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아이가 비행기 바로 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저 먼저 왔고 네, 아이는 그래요. 나중에 맞아요. 올 이렇게 거예요. 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미 애가 있는 유부녀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가 계속 쌓이면서 정말 이렇게 큰 지금 엄청난 비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이성 상실한 여성 얘기 두 번째 같은데 사실 뭐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유부녀가 지금 그 뭐 나이트클럽 가서 재력가를 만났는데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뭐 두 아이를 낳은 엄마다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성이 상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재력가 집에 내가 결혼만 하게 되면 나의 인생 역전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한 일을 갖다가 버리거나 또는 계획을 하는 것이 거의 힘든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그런 사례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갖다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아시네요. 이 사건이 사랑과 전쟁에서 약간 좀 순화돼서 각색이 돼서 실제 드라마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이 범행,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납치해서 그 엄마를 살해하고 이게 진짜 미제로 그냥 남을 뻔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용의점이 없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고요. 납치 사건의 경우도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보통 납치 사례는 피랍자 가족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든지 이런 여부를 추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에 난항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 전모가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범행에 쓰였던 차량이 심부름센터 직원 정씨 차량이었는데 또 뺑소니로 수배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검문해서 경찰에게 붙들렸는데 이게 수배 중인데 이상하게 그 이상으로 당황을 하고 또 차가 흑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차를 또 수색을 해보니까 차에 무슨 장갑, 삽 이런 것들이 있고 이상하게 배터리가 없는 휴대전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왜 휴대전화가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횡설수설하면서 차 살 때부터 거기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지금 캥기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경찰이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 피해자 전화가 이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전화를 끊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안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렸던 겁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걸었던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으면서 놀라는 겁니다. 내 친구 7개월 전에 어머나. 살해당했는데 당신들 누군데 이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냐. 거기서 경찰이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일단 전모가 밝혀져서 아이는 무사합니까, 아이? 네, 그 다음 날 1월 23일 새벽에 이제 이 집안을 급습을 합니다. 이 김 씨가 살고 있는 이 재력가 최 씨가 살고 있는
경찰이 철저한 보안 체계 속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간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안에서도 뭔가 범죄 현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경찰이 했을 텐데 경찰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평온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저 아이도 보이네요. 다행히 뭐 아이는 무사했고요. 무사한 걸 넘어서서 신생아에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 다 꼼꼼하게 돼 있었고 집안에 있었던 유아용품 전부 다 하나같이 고급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재력가 최 씨 그리고 이 여성 김 씨 내 아이를 왜 데려가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예. 김 씨는 경찰에 연행이 됐고 저 아가는 경찰의 인도하에 원래 친부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 와중에 내 애를 왜 데려가냐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 일단 경찰에서 이 청부를 교사한 이 김 씨 뭐라고 했답니까? 왜 애를 저렇게? 처음에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니까 내 아이 왜 데려가냐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찰 조사할 때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안 통하니까 결국 자백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아이를 미혼모가 낳은 그 버려지는 아이를 원한 것이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력가 집에 가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인생 역전이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시일당, 즉 심부름 센터에 있는 그 정시일당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정시일당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아이 친모를 죽이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항이 너무 거세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그 김 씨, 그러니까 이걸 사주한 그 김 씨 여성 맨 왼쪽에 있는 저 체크 무늬의 저 사람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심부름센터 직원 김 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두 사람은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어요. 하지만 원흉은 처음에 아이를 구해오라고 한 김 씨였고 또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납치하라고 지시했던 신분센터 직원 정 씨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은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납치하라고 지시했지 사람을 해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역 5년형에 그쳤는데 판사도 굉장히 뭐 이건 아니다 싶었든지 굉장히 감정에 북받쳐서 선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외양의 횡보한 가치관, 이 가치관 때문에 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말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 이런 내용은 판결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판사가 선고 이유를 저렇게까지 썼겠습니까? 저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선고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결국 5년형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김 씨하고 저 신분센터 직원 정 씨는 이미 예전역에 2009년도에 출소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 들었다시피 이 김 씨와 그 심부름센터 정 씨 지금 사건 반장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쟤네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발 진짜 이런 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들의 범인들이 이미 나와서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본인들이 이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지만 그렇지만은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본인들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